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제 계산 작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계산 작업 시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고객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고객 등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액이라는 게 있대요. 대출액은 우리 이제 2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라는 게 있대요. 대출 기간은 지금 F열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데이터랑 우리 이제 표 2번 얘를 이제 이용해서 G3번부터 G32번 그 영역이요. G3번부터 G3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대출 수수료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대출 수수료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 대출 수수료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표 1번에 들어있는 고객 등급, 대출액, 대출기간 이 세 가지 데이터랑 우리 이제 표 2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표 2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고객 등급과 대출액별로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대요. 그때 고객 등급이 우리 이제 일반이냐, 우수냐, 최우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이제 바뀌고요. 그때 대출액, 대출받은 그 금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대요. 그때 대출 수수료라는 거는 기본 수수료에다가 고객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서 대출 수수료 얘를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기본 수수료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기본 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면 50으로 하래요. 그리고 20 이상 60 미만이면 그때는 100으로 이제 하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150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야? 아니면 60 미만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f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수수료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객 등급 및 대출액별 우리 이제 수수료 얘를 이제 구할 때는 그 수수료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때 고객 등급이 뭐냐 그리고 대출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표 1번을 이제 계산할 건데 그때 표 2번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hlookup, vlookup 그런 이제 함수를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우리 이제 vlookup 요 함수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우리 이제 열 참조하는 그 함수죠. 그럼 우리가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할 때는 열 참조를 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이제 vlookup에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등급이 이제 일반이냐, 우수냐, 최우수냐에 따라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열 번호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대출액, 내가 받은 그 대출액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그 열 번호가 바뀌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얘가 이제 1,500만 원이니까 이 1,500만 원은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가 우리 이제 고객 등급이 이제 일반이니까 일반인 그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일반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 열애인 것 갖다 달라. 우리 이제 네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 달라라고 해서 1200 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제 대출액이 만약에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면 지금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1,400 얘를 이제 가져가야죠. 만약에 이 사람의 데이터가 대출액이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대출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얘를 이제 가지고 가야죠.
해서 이 대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열 번호가 바뀐다고요.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이제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500만 원 이 금액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먼저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그 이제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치라는 그 함수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예요.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고 그때 이 범위의 그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찾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찾는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 그걸 이제 보고 우리가 옵션에 이제 결정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이 옵션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범위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정렬이 안 돼 있어요.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데이터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정렬이 안 돼 있다 그 얘기는 이 범위에 그 데이터가 막 섞여 있다는 그 얘기죠. 그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제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은 내림차순으로 이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옵션을 어떤 거를 쓸 거냐, 그거는 이 범위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 이제 고객 등급이 지금 일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하고 일반을 찾아라. 그러면 일반은 여기서 이제 찾는데 그때 우리 이제 수수료를 가져갈 때 대출액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열 번호가 바뀌잖아요. 만약에 대출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그때는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500만 원이다. 그러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을 가져가야죠.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얘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 대출액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열 번호 vlookup은 열 참조하는 거니까 이 열 번호가 계속해서 바뀐다고요. 해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출액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 500만 원 얘에 이제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매치라는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 이 범위를 내가 지정할 건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을 보니까 0이다,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해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구할 때 우리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매치 함수를 가지고 그거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나는 이 첫 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를 계산할 때는 대출액이 지금 500만 원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우리 이제 그때 옵션은 1이요. 왜?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그 2는 이 500만 원이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온 거죠. 내가 아까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지정했다고요. 해서 500만 원이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다.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잡았으니까 이곳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만약에 1,500만 원, 만약에 얘를 이제 찍었다면 1,500만 원은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3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위치값이 지금처럼 2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하려면 내가 쓴 이 식에서 셀 주소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찾을 값으로 얘를 써야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찾을 값으로 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요 밑에 칸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대출액 250만 원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그렇게 해서 찾을 값으로 얘를 이제 찍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면 할수록 이 대출액 우리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은 계속해서 변해야죠. 해서 얘는 이제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고 지금 이 범위요. 이 범위가 지금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1,500만 원 얘의 위치값을 찾든 얘를 찾든 어떤 값을 찾든 간에 우리는 이런 대출액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조금만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0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나왔어요. 300만 원하고 250만 원하고 200만 원은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위치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3이라고 나온 거를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범위에서 1,000만 원은 지금 이 세 번째 위치에 이제 해당하는 게 맞죠? 그리고 2하고 나온 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700만 원도 있고요. 지금 500만 원도 있고 그리고 800만 원도 있습니다. 500만 원이 됐든 800만 원이 됐든 700만 원이 됐든 이 데이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얘가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1,500만 원짜리도 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쭉쭉쭉 채우기 핸들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고 맨 밑에 칸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 이제 4하고 나오는 게 없네요.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일 때 4하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금액을 보면 5천만 원 이상인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4는 이제 나오지 않네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1,500만 원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6,500만 원으로 고쳐 볼게요. 6,500만 원 이렇게 이제 고치게 되면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6,500만 원이니까 우리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원래대로 다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표에서 표 2번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 등급 및 대출 액별 수수료 이 금액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때 Vlookup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 이만큼에서 나의 고객 등급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갈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할 건데 그때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얘네 이제 VLOOKUP이니까 열 참조할 거니까 이 뒤에다가 열 번호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이제 찾아서 그 데이터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죠. 그때 맨 뒤에서 이제 옵션을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옵션은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 그리고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이 false라는 그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거예요.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인데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 이제 NA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false라는 옵션을 썼는데 NA 오류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rue라는 이 옵션 생략할 수 있다는데 얘네 이제 값을 찾을 때 우리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이제 찾아줘요. 근사값으로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슷한 그 값을 이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찾고자 하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먼저 검사를 해요.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갖다 주고요. 정확한 값이 없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준다고요. 근사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근사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옵션이요. 해서 얘를 쓰든 일단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그때 얘는 이제 NA 오류가 이제 발생하고요. true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VLOOKUP 함수 얘를 이제 쓸 때 지금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등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고객 등급은 일반이다, 우수다, 최우수다 그걸로 이제 딱 정해진 거잖아요. 이 고객 등급의 일반, 우수, 최우수 이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있지 일반이다, 우수다, 최우수다 이거 말고 다른 고객 등급들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VLOOKUP 요 함수를 쓸 때 false라는 그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match라는 그 함수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VLOOKUP 요거 이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고객 등급 일반 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에 고객 등급을 찍어주면 되잖아요. 이 일반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죠. 이만큼에서 첫 번째 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지정한 그 고객 등급을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수수료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그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로 구해놨으니까 그 매치 함수를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true다, false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이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거는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이제 떠요. 어차피 시험장에 쓰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구한 게 아까 대출 금액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액이 만약에 이곳에 해당하면 이제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곳에 이제 해당한다. 그러면 2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해당하면 이제 3이라고 나올 거고 이곳에 이제 해당하면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vlookup 함수에서는 지금 범위로 이만큼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일반이에요. 일반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대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면 지금 이제 이곳에 이제 해당하겠죠. 해서 1,200 얘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더라. 그러면 vlookup 함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일반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vlookup 함수에서는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이 되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열이 된다고요. 그때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러면 얘를 갖다 주겠죠. 우리는 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vlookup 함수에서 사용한 그 범위와 그리고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사용한 그 범위가 다르죠. 그때 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나온 거 거기다가 그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제 더하기 1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만약에 1이 나오면 더하기 1을 해서 vlookup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 2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야 우리 이제 vlookup 함수에서 열 번호 3번이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에서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또 더하기 1을 해서 우리가 이제 4로 이제 만들어야 vlookup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에서 만약에 이제 4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더하기 1을 해서 5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vlookup 함수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가 이렇게 5하고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지금 이 vlookup 함수 이곳에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 있죠. 여기서 이제 구한값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더하기 1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야 vlookup 함수에 사용할 그 열 번호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400이래요. 이 첫 번째 그 데이터는 우리 이제 일반이고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일반이면서 5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1400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맞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채우기 핸들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채우기 핸들을 하기 전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죠. 그러면 내가 쓴 이 식을 봤을 때 아까 매치라는 함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vlookup에서 얘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일반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최우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이제 일반에 해당하는 거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우수니까 우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vlookup 함수 입장에서 지금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지금 이 범위 요만큼의 범위가 되는 거죠.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고객 등급과 우리 대출 금액별 수수료를 가져갈 때는 무조건 이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이 영역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우리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그 수수료는 이 범위에서 찾아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데이터 몇 개만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일반이면서 1000만 원이래요.
일반이고 우리 이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곳에서 이제 해당하니까 12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최우수이면서 600만 원이래요. 최우수가 지금 여기 있고요. 우리 이제 6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10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우수이면서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수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고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100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일반이고 400만 원이에요. 일반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4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지금 우리 이제 16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최우수래요. 최우수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고 그때 이제 대출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니까 800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계산해 준 게 지금 요 뒤에 거 요거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이제 구했으니까 앞에다가 기본 수수료 얘만 이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기본 수수료라는 거는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제 50이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20 이상 60 미만이면 100이다. 그 외에는 이제 150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 지금 브이로그 함수 이거 전체식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출 기간이요. 이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해서 작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요. 만약에 20 미만이라면 그때는 이제 50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20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는지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if 또 열어서 물어보면 돼요. if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출 기간이 20 이상 6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60 미만일 때는 우리 이제 100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 미만도 아니래요. 20 이상 60 미만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맨 뒤에서 15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if를 2번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 if 가로 2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2번 썼는데 if에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건 참 거짓 그렇게 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50 얘를 이제 내보내고 끝나겠죠.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50 얘만 이제 출력을 해주고 뒤에 있는 이 if는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이 뒤에 있는 if는 언제 넘어간다? 거짓일 때,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할 때만 이 뒤로 넘어가서 거짓으로 넘어가서 이 if를 이제 새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이제 100을 내보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50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150을 만약에 내보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할 때만 150 얘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대출 기간이 20 미만일 때 50을 내보내라 그렇게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20 이상 60 미만일 때 100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다가 60 미만만 썼어요? 왜 20 이상은 왜 안 써요? 그렇게 또 질문하신다고요. 여기서 20 이상 그 조건을 제가 쓰지 않은 거는 앞에서 맨 앞에서 2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20 미만이 아닐 때만 두 번째 if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20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 값이 20 이상일 때만 이 뒤로 넘어올 거잖아요. 해서 20 이상이라는 그 조건을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if로 넘어와서
60 미만이야? 얘를 물어봤다. 그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만 넘어와서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이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 아니라는 그 얘기고 20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가 20 이상이라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20 이상일 때만 이 뒤로 넘어와서 이 조건을 이제 물어봅니다. 해서 20 이상 이 조건을 따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수수료 얘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수수료 계산했으니까 더하기 써주고 그 뒤에 이 수수료 여기서 아까 좀 전에 구했던 그 수수료를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본 수수료 더하기 그리고 아까 우리 쓴 식 있죠. vlookup하고 매치 함수 쓴 거요. 그거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1450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아까는 원래는 여기서 vlookup 함수에서 1400이 나왔어요. 근데 대출 기간이 18개월이래요. 18개월이다 그러면 그 대출 기간이 20 미만에 해당하니까 50이 기본 수수료가 나오겠죠. 해서 1400에다가 지금 기본 수수료 50을 더해서 지금 여기서 1450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아직 채우기엔들 안 했어요. 얘는 이제 vlookup 함수 그 결과가 1000이에요. 근데 대출 기간이 이제 30개월이죠. 30개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기본 수수료가 100이니까 얘는 채우기엔들 했을 때 이제 1100이 나오면 되겠네요.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엔들 했더니 1100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 1600은 아까 우리 vlookup 함수 그거 썼을 때 그 16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대출 기간이 이제 24개월이니까 24개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곳에 해당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본 수수료가 이제 100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채우기엔들 했을 때 1700이 나오면 되겠네요. 해서 채우기엔들 여기까지 했더니 1700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엔들 쭉쭉쭉 할게요.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60개월이 있습니다. 60개월은 지금 20 미만 아니죠. 20 이상 60 미만도 아니죠. 그러면 60개월일 때는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vlookup 함수에서 구했을 때 1400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기본 수수료 150 얘를 이제 더해주면 1550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본 수수료를 여기서 이제 구해 준 거죠. 기본 수수료 더하기 고객 등급 및 대출액별 수수료.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해 준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해서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 이제 vlookup 함수 얘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등급에 해당하는 걸 이곳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달라. 그렇게 줘야 되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갈지는 내가 받은 그 대출액이요. 대출액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열 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서 내가 받은 그 대출액이 몇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그걸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vlookup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얘가 B3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되는 거고 매치 함수 이곳에서 구한 게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 번호 매치라는 그 함수를 구했는데 뒤에다가 더하기 1을 왜 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vlookup 함수에서는 내가 범위로 요만큼을 이제 지정했고요. 내가 매치라는 함수에서는 대출 금액을 이제 찾을 때 요만큼 범위에 찾았다고요. 매치라는 함수에서는 여기서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vlookup 함수에서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기 때문에 고객 등급이 들어있는 곳이 1열이고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 여기가 5열이라고요. 해서 매치에서 나오는 그 값과
브이로그 함수에서 사용할 그 열 번호는 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하기 1을 여기다가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어요. 표 1번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이제 고객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고객 등급은 지금 B열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액이요. 대출액은 우리 이제 2열에 들어 있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요. 대출 기간은 지금 F열에 쭉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H3에서 H3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전체 영역 저 밑에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이곳에다가 월 납입액을 양수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대출을 이제 500만 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을 18개월 동안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매달마다 이제 얼마씩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이제 구하라는 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PM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PMT 함수 요 이제 생김새부터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PMT라는 요 함수는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매달마다 이제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는 그 함수죠. 맨 앞에다가 우리 이제 이자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현재 가치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납입 시점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PMT라는 이런 재무함수에서는 이자가 나오면 얘를 월이자로 이제 계산해 줘야 되고요. 기간이 나오면 얘도 이제 월 단위로 이제 기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치는 내가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그 대출에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치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월 납입에 얘를 이제 싹 다 이제 납입하고 나서 그때 남아있는 현금 잔고를 이제 찍어주는 건데 문제에서는 뭐 미래가치에 대한 그런 지상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리고 납입 시점이요. 납입 시점은 월 납입에 얘를 이제 납부를 할 때 월 말이냐 월 초냐 그거를 이제 찍어주는 건데 문제에서 뭐 특별한 말이 없죠. 없애는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가지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찍어주면 되죠. 얘도 18개월이다 라고 해서 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기간으로 그냥 쓰면 되고요. 현재 가치라는 거는 내가 대출받은 그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갖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납입 시점 이런 건 없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냥 써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표 1번에 보면 이자는 이제 몇 퍼센트다 그게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연이율이라는 거는 고객 등급이 일반이면 4%래라. 그리고 고객 등급이 일반이 아닐 때 우수나 이제 최우수일 때는 3.5%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이 고객 등급이 일반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네요. 해서 고객 등급이 일반이랑 똑같으면 4%래라. 그렇지 않으면 3.5%래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if라고 써주고 맨 앞에 이제 조건 써주고요. 그 뒤에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월 납입에 얘를 이제 계산할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PMT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자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자는 고객 등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연이율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고객 등급이 일반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이제 열어서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등급이요. 나는 첫 번째 칸을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칸에 이 고객 등급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 고객 등급에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일반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이 고객 등급이 일반이랑 똑같으면 4%라 그랬어요.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4%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 만약에 아닐 때는 3.5%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2%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등급이 일반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비교해 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4%를 내보내 달라. 참일대를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고객 등급이 일반이 아닐 때는 3.5%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짓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고객 등급에 따라서 4%가 나오든 3.5%가 나오든 나오는데, 얘는 무슨 이율이다? 연 이율이더라. 근데 이자를 이제 찍을 때는 월 이자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이제 연 이율이니까 1년은 12개월이니까 이거를 이제 12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월 이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연 이율이 나오는 거고,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눠버리면 이제 월 이자가 계산이 된다고요. 월 이율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고, 그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기간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기간은 대출 기간이 18개월하고 월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F3번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현재 가치를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현재 가치는 대출액, 얼마를 이제 대출받았는지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래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제 쓴 게 우리 이제 이자에 대한 거고요. 지금 F3번 찍은 게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2의 3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게 현재 가치에 대한 거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8만 6,657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음수로 나왔어요. 문제에서는 이 월 납입액을 양수로 계산을 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음수로 나온 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돈은 원래 음수로 표시를 해주고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그 금액은 양수로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월 납입액, 납입을 얼마씩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수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현재 가치에서 대출 금액 찍은 거 있죠? 2의 3번 셀 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빼기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양수로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이렇게 이제 양수로 이제 표시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PMT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이자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기간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현재 가치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액을 찍을 때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추가로 더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거는 고객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이율이 바뀌죠. 그래서 그걸 이제 if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if 함수에 나온 그 결과는 연이율입니다. 연이율인데 이걸 이제 월 이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고객 번호가 있고 우리 대출 일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라 그랬죠. 고객 번호는 지금 우리 A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 일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C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에 B의 44번에서 2의 46번 그 영역에 대출 연도와 우리 이제 지역별로 대출 건수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표 3번 좀 보자고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대출 연도별, 지역별 우리 이제 대출 건수를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때 건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count라는 그 함수가 있고 if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count하고 if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대출 건수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배열수식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count와 우리 이제 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 개수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앞에다가 이제 count라고 먼저 써주고 if 열어주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첫 번째 칸에서는 대출 연도가 2020년이고 지역이 C인 그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칸에다가는 우리 이제 대출 연도가 2021년이면서 지역이 대전인 거 K랑 똑같은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우리 대출 연도에 대한 조건과 우리 이제 지역에 대한 그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해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이라고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count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함수를 쓸 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 입장에 보게 되면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얘를 중간에 이제 곱하기로 묶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1이라는 그 데이터를 내보내달라. 그러면 지금 if에서는 1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겠죠. 해서 1이라는 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count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 건수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배열함수 그거부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 대출 건수를 구하는데 왜 이렇게 써요? 막 질문한다고요. 배열함수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배열 수식에서 이런 거 이제 개수 구하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형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쓸 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일단 대출 연도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도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1번을 우리 이제 지역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지역을 이제 물어보고 이 뒤에 조건 2번에서는 이제 대출 연도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지역을 앞에다가 썼고 대출 연도를 뒤에다 썼죠. 이거 두 개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얘랑 반대로 써도 돼요? 질문이 올라온다고요. 어차피 이 조건을 어떤 걸 먼저 물어보든 상관없잖아요. 우리 커맨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문제 제시한 그 함수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결과값은 정확하게 나는지 그걸 이제 검사해서 채점한다고요. 얘랑 조건을 어떤 거를 앞에다 썼냐 그런 건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이제 지역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건데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는 서울은 C다, 인천은 P다, 대전은 K다, 부산은 S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고객 번호의 첫 번째 글자로 구분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객 번호를 보게 되면 고객 번호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C다, P다, K다, S다 이런 거 한 글자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해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글자 얘를 꺼내 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C랑 똑같아, P랑 똑같아, K랑 똑같아, S랑 똑같아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출 연도는 우리가 대출 일을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나는 연도만 비교해야 돼요. 그때 이 대출일을 이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2020년이랑 똑같아? 2021년이랑 똑같아? 2022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 이제 count요. cou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가로 열어주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이제 지역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근데 고객 번호는
여러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 와야 된다고요. 해서 left라는 그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올 겁니다. 해서 left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번호를 싹 다 이제 블럭 잡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글자 꺼내 온 게 뭐랑 똑같아? 서울, C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나는 대출 연도를 이제 비교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일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그 대출일에서 이어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줘야죠. 해서 이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일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겠죠. 그렇게 연도만 추출한 게 똑같아? 뭐랑 똑같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2020년 이 데이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다 썼고요.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1이라고 내보내 달라. 그리고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카운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쓴 이 식을 이제 체육엔젤에서 나머지 셀들도 싹 다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체육엔젤 할 때는 내가 쓴 이 식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 이제 고객번호 전체 블럭 잡은 거, 대출일 전체 블럭 잡은 거 얘네들은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겠죠. 해서 얘네들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B의 43번 셀 찍은 것도 보자고요. B의 43번 셀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일단 누를게요. B의 우리 43번 셀이 C랑 똑같아? 그거 물어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행 번호가 바뀌겠죠.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곳에서는 전부 다 C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 이제 행 번호가 바뀌면 안 되죠. 해서 행 번호는 고정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B의 43번 셀 얘는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이제 바뀔 텐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C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P랑 똑같아. 세 번째 칸은 K랑 똑같아. 네 번째 칸은 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열 머리글은 바뀌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 B의 43번 셀, 요 셀은 행 번호는 고정시키고요. 열 머리글은 이제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행 번호는 고정시켜 버리고요. 열 머리글은 달러를 안 붙이고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의 44번 셀, 요 셀, 요것도 보자고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 좀 누를게요. 자,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020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돼야죠.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2021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022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가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요 셀은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내가 이 칸을 계산할 때도 2020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2020년이랑 똑같아?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2020년이랑 똑같아? 그리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2020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머리끈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끈은 안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A의 44번 셀, 요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열 머리끈은 고정시켜 버리고 변하지 않게 하고 행 번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이제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해주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는지 몇 개만 확인해 보자고요. 2020년이면서 우리 이제 C인 거 그게 이제 한 개밖에 없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의 데이터요. 2020년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요 위쪽에는 2020년의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20년의 그 데이터가 여기 또 있네요. 2020년의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때 앞에 이제 코드를 보니까 여기 이제 P도 있고 C도 있고 K도 있네요. 그때 2020년이면서 우리 이제 C인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개만 있습니다. 올바르게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인천 거 요거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인천은 이제 P네요. 여기는 대출 연도가 이제 2021년이에요. 자, 2021년의 데이터 먼저 찾자고요. 자, 2021년께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2021년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2021년이요. 근데 P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C고요. 그 밑에도 이제 P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K고 그 밑에는 K고 그 밑에 이제 S요. 그 밑에 이제 P인 데이터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C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P 나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K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 26번 행까지 봤을 때 4개 있어요. 4개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2021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그때 우리 이제 K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S네요. 해서 우리 이제 P이면서 2021년의 데이터는 4개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나왔죠? 2020년의 데이터 중에 S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 보게 되면 2020년에 그 데이터가 없어요. 16번 행에 이제 2020년에 그 데이터가 있죠. 2020년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리고 2020년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그때 앞에 이제 코드를 보니까 얘는 이제 P고요. 얘는 이제 C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K입니다. 2020년이면서 부산인 거 S인 그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얘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이제 2022년이요. 2022년이면서 S인 거요. 자, 2022년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고객 코드를 보니까 C고요. P 그리고 K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2022년이면서 S인 그 데이터가 여기 이제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K고요. 그 밑에 거는 S네요. 여기 또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S네요. 해서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해서 지금 19번 행까지 봤을 때 위에 조건에 만족하는 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2022년의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코드를 보니까 여기 이제 C고요. 여기도 이제 C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S인 그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C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C.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인 그 데이터가 여기 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K네요. 그래서 2022년의 데이터들 중에서 부산의 데이터는 아까 위에 3개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2개가 있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그 식이요.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카운트라는 그 함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if요. if 함수를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얘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역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본 거고, 뒤에서 이제 대출 연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이제 1이라는 그 데이터를 내보내달라. 그 1이라고 나오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우리 이제 대출 종류가 있고 대출액이 있대요. 대출 종류라는 거는 우리 이제 D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대출액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2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4번에 H36번에서 J39번 그 영역에다가 대출 형태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그 대출액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 4번 좀 보자고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건데, 이 앞에 보니까 대출 형태가 신용이다, 담보다, 기금이다, 자금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칸에서는 대출 형태가 신용이면서 1인 그 대출액을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 이제 대출 형태가 담보이면서 대출액 중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우리 2위인 그 데이터의 값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칸에서는 우리 이제 대출 형태가 기금이면서 기금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3회에 해당하는 그 대출액을 이곳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요. 우리 라지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번째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곳에 이런 게 없고 그냥 대출액 중에서 1인 그 데이터, 2인 데이터, 3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 이 전체 대출액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1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1인 제일 큰 거 그 데이터가 나올 거고 2라고 이 번째에다 쓰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겠죠. 3이라고 이곳에다가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이제 식 하나를 쓴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이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식으로 이제 전부 다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1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보니까 수식 입력조를 보면 1이라는 그 데이터만 있어요. 그 옆에 칸을 찍어보면 2라는 그 데이터만 있고요. 그 옆에 칸을 찍어보면 3이라는 그 데이터만 들어있죠. 위라는 글자는 우리 화면상에는 보이지만 얘가 표시 형식을 변경해서 위라는 글자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각각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뭐다? 1, 2, 3 그 값만 들어있더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번째로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대출 형태가 신용이랑 똑같아, 담보랑 똑같아, 기금이랑 똑같아, 자금이랑 똑같아. 그런 조건만 이제 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대출의 종류를 보니까 신용이다, 담보다, 기금이다, 자금이다 그런 글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자도 막 같이 들어있죠. 근데 이 대출 형태는 대출 종류의 뒤에 있는 그 두 글자로 구분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라이트라는 그 함수령에서 대출 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꺼내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우리 이제 신용이랑 똑같아, 담보랑 똑같아, 기금이랑 똑같아, 자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 함수를 쓸 때 우리 지금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범위의 그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조건을 여기다 먼저 걸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조건으로 이제 쓸게 우리 이제 대출 종류, 대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 줄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범위의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보여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라지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고 그리고 조건을 이제 걸어줄 거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라이트 함수 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 종류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온 그 데이터가 신용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왜?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신용 얘랑 이제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을 이제 다 썼으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어떤 데이터에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그 범위만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제 대출액이요. 대출액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할 거니까 대출액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그걸 이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이니까 1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요 위에 아까 써져 있던 1위, 2위, 3위 써져 있었죠. 그곳에는 1위라는 그 문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라지라는 그 함수의 번째로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라지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얘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100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육엔드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셀 주소 중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이 식을 쓸 때 우리 이제 대출의 종류가 됐든 대출액이 됐든 얘네들 전체 범위 잡은 거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잠깐 누를게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대출 형태가 신용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줬죠.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담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기금이랑 똑같은 거,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자금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 이 신용, 우리 G의 36번 셀, 그 셀을 잡은 거는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신용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계산해도 신용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신용이랑 똑같아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신용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원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글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우리 여기 이제 G의 36번 셀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열 머리글은 고정시켜 버리고요. 행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H35번 셀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그 셀이 지금 요 1위 요거 이제 찍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 이 칸을 계산할 때도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첫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첫 번째로 큰 값,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했을 때 원래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는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글은 바뀌게 그냥 놔둬야죠.
해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머리끈은 이제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싹 다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는지 몇 개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자금이 지금 첫 번째로 큰 게 얘고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게 이 값이래요. 요것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대출 종류로 봤을 때 자금이요. 자금이다 해서 자금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위에는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자금이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이곳에 이제 자금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곳에 있네요. 해서 자금이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자금 중에서 우리 제일 큰 게 3,500만 원이고 두 번째로 큰 게 2,700만 원이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그 데이터가 우리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세 번째로 큰 값이 맞죠? 해서 자금들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거는 이제 3,500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건 2,700이다. 세 번째로 큰 거는 1,500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지금 대출 형태를 비교한 그 조건이 지금 이만큼이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 종류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온 게 얘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대출액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H의 35번. 이 번째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 얘를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돼요 라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 번째를 1, 2, 3 이렇게 숫자로 써서 여기 따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텐데 이렇게 쓰면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얘는 지금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에서는 이 식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번째를 어떻게 쓰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왜? 여기 보니까 이제 1위, 2위, 3위 그렇게 보이니까 위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찍어봐라.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보면 1이라는 그 데이터만,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2라는 그 데이터만,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제 3이라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해서 얘를 우리가 번째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mbigo라는 거를 작성하래요. 작성해서 표 1번에 i3에서 i32번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 비고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fmbigo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대출액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 이 두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우리 이제 비고를 계산하는 그 함수래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퍼블릭 펑션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곳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인수로 우리 이제 대출액과 대출 기간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해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그때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제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맨 앞에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되잖아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의 모듈이요.
모듈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모듈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을 때 맨 처음에 얘를 먼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요. 그리고 fnb고요. fnb고 가로 열어주고 대출액, 컴마 대출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end 펑션은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 문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if else 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이제 조건에 보니까 비고라는 거는 계산할 때는 대출액이 이제 1,000,000원 이상이야. 그 조건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대출 기간이 20개월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이 대출액에 대한 그 조건과 대출 기간에 대한 그 조건 중간에 보니까 이면소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는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대출액이 1,000,000원 이상이야. 이 조건과 대출 기간이 20개월 이상이야. 이 조건이요. 이 조건도 중간에 보니까 이면소로 묶여 있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얘를 이 특수 문자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 외에는 뭘로 표시해라?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대출액을 이제 비교해 줄 거예요.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액이 있다. 이 금액이 1,000,000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1,000,000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대출 기간에 대한 거예요. 해서 대출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 대출 기간이 20개월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that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end를 쓸 때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우리 이제 fnb고요. fnb고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 특수문자 까만색 동그라미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해서 까만색 동그라미는 특수문자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까만색 동그라미 요것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할 때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할 때 이제 요 동그라미 두 개짜리 요 특수 문자가 표시되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얘를 표시하든 빈칸을 표시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죠. 해서 이 조건도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된다고요. 물어볼 때 지금 얘랑 이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요만큼 이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해 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else요. else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else if라고 쓰고 지금처럼 대출액이 1,000,000원 이상이야. 얘는 이제 바뀌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써주고 그 뒤에 대출 기간이 20개월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해서 지금 아까는 여기서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20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특수 문자를 어떤 거 표시해라? 동그라미 두 개짜리요. 해서 미음하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짜리 지금 여기 있죠? 요 특수 문자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할 때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요 밑에다가 우리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fnb고요. fnb고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빈칸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두 개를 연속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if 쓸 거 다 썼으니까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까만색 동그라미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else로 넘어왔더니 또다시 이제 if 또다시 조건을 물어보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해? 그렇게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특수 문자를 비고에다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else로 찾아와서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라?
빈 칸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 비고 이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fx라고 있죠. fx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범주 선택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라는 게 지금 맨 밑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곳에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인수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칸에 대출액 얘를 이제 찍어주고 대출 기간은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대출액에다가 얘 찍어주고요. 대출 기간은 18개월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여기는 계산이 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빈칸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칸이 나왔다고 해서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맨 마지막 칸까지 싹 다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색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 2개짜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도 있고 빈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과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가 됐든 우리 이 동그라미 2개짜리가 됐든 얘네가 이제 나오려면 대출액이 일단은 우리 1000만원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출액이 1000만원 이상이 아니니까 빈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이 아니니까 빈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까만색 동그라미 나온 거 좀 보자고요. 까만색 동그라미 나온 거는 1000만원 이상이 맞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 20개월 미만이요. 20개월 미만이 맞죠? 12개월이니까 해서 까만색 동그라미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칸은 1000만원 이상 맞죠? 그리고 대출 기간을 보니까 20개월 이상이에요. 20개월 이상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2개짜리가 표시된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20개월 이상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그리고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이고 20개월 이상이니까 동그라미 2개짜리가 표시된 거고 여기도 1000만원 이상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20개월 이상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2개짜리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000만원 이상은 맞아요. 근데 20개월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이렇게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가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개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 풀면서 함수 형식 같은 거 막 정리해 드렸는데 아직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외우세요. 그런 함수의 기본 형식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그런 거를 외우고 있어야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한정된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빨리빨리 문제 풀려면 함수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요 엑셀 파일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세요.